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몇 건? 한 30건 전후로 계속 아마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건 정도씩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입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진짜 궁금한 게 이 변호사 하면 과연 네. 어떤 삶을 살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변호사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변호사의 일과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의 일과는 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또는 소속 변호사인지에 따라서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본인이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대표 변호사라면은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소속 변호사라면은 이제 어쏘 변호사라고도 하는데 좀 타이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뭐 9시나 10시부터 출근해서 밤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말에도 또 일이 밀려 있으면 또 나와서 해야 되고, 변호사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변호사를 시작을 하면 대표 변호사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쏘 변호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나요? 보통의 경우는 어쏘 변호사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막상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속 변호사로 들어간다 했을 때 네네. 만약 자기한테 수임된 일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어쏘 변호사들은? 어쏘 변호사가 사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어쏘 변호사를 뽑는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다 쳐낼 수 없어서 사건을 그 순간에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월급 체계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기본급만 받는 분들이 많고요. 자기 사건에 대한 인센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변호사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올라가다 보면 자기 개업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많아지고 자기 사건도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또 막상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두려울 수도 있어서 반고용이라고 해서 기본급에 자기 사건의 인센티브 몇 % 이렇게 반고용 형태로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어쏘 변호사들의 기본급은 대략 얼마인가요? 1년차 기준으로 이렇게 뽑는 거 봤을 때 세전 500 또는 세전 600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뭐 대형 로펌, 우리가 흔히 이름을 들어보는 뭐 김앤장이나 이런 곳은 뭐 세전 연봉 1억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많은 거 아닌가요? 많죠. 큰 금액이죠. 대한민국 평균 급여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또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변호사님은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거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동 운영 체제니까요. 네. 월급 체계로 받아버리면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월급은 똑같을 텐데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무법인에 따라서는 승소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에 성공 보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계속 사건을 잘 했을 때 의뢰인들은 계속 자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요? 네. 패소했을 때 클레임을 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서 패소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패소했다고 클레임을 걸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옛날 같지 않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네. 돈 벌기 어렵다라고 하는 네. 말들이 많은데 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뭐 예전보다는 좀 덜 벌겠죠 지금.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회적인 이렇게 평균적인 급여보다는 그래도 많이 벌지 않을까. 수임료 자체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550 뭐 이 정도부터는 보통 시작하니까요. 네. 그럼 550을 받으면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 건가요? 그건 정말 사건마다 다른데 정말 짧게 끝나면은 몇 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도 뭐 1년까지 간다고 생각해야죠. 어쏘 변호사로 있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차이면 네네. 독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한 몇 년 차 정도 되면 독립을 해요? 우리가 뭐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 하면은 뭐 3일, 뭐 3개월, 3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 한 3년 정도 안에 개업을 안 하면은 개업을 못 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독립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 뭐 이게 개업 변호사로서 성공이라는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뭐 주변에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들, 동기들 개업했는데 대부분 다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러면 어쏘 변호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
일단은 사건 수가 지금보다 좀 많죠. 아무래도 많은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 법무법인이 운영이 되니까요. 의뢰인과의 호흡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또 사건이 많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변호사 하면 뭔가 되게 멋지고 돈을 쉽게 돈을 잘 벌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그 어쏘 변호사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주 늦은 시간 또는 새벽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잠을 좀 줄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또 출근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많은 거죠. 사건이 평균적으로 한 변호사당 한 달에 몇 개 정도를 만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쏘로 있을 때 한 6, 70건 정도? 저는 좀 적은 편이었고 정말 많은 변호사님은 뭐 100건 이상인 분들도 있고 이랬었어요. 100건의 변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진 않거든요. 사건은 중간에 멈추는 사건들도 있어요. 기일이 이제 한 번 잡히면 또 한 2달 정도 있다가 기일이 잡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을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 달에요? 아니요, 보유 건수가 한 달에 배당 기준으로는 한 5에서 뭐 그 이상 정도? 전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네. 많은 사건을 맡을 거라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쏘 변호사님들은 좀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뭐 모든 법무법인 그렇진 않을 거예요. 버틸 수 있나요? 어쏘 변호사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도 하시고 뭐 그 이상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체화가 되면서 요령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아마 변호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건데 업계에 계신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제가 뭐 많은 직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뭐 전문직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변호사가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사건의 선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